안녕하세요. 북스타트를 함께할 책놀이 전문가 송유진입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북스타트 책은 경혜원 작가의 내 키가 더 커입니다. 세련된 그림체와 개성있는 이야기 구성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아온 경혜원 작가의 그림책 내 키가 더 커는 해외에서 먼저 러브콜을 받아 출간된 후에 국내에 역수입되어 비룡서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은 유아책의 기본 구성을 따르면서도 재치 있는 반전과 긴장감을 더하는 전개로 마지막 한 장까지 이번에는 또 누가 등장할지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키면서 아이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유아들 눈높이에 맞춘 길이와 크기 비교는 물론 아이들이 그림 속에 녹아있는 재미난 상황을 통해서 마음껏 상상하며 웃음을 유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랍니다. 이 책은 유아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비교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입말체의 경쾌함과 길이와 크기 비교의 재미는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책이지요. 오색 딱따구리가 자작나무를 쪼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한 줄로 이렇게 주르륵 앉아서 오색 딱따구리를 쳐다보다가 자작나무의 이 가로무늬가 키재기 작았다는 생각을 한 걸까요? 조용한 숲속, 나무를 하나 사이 두고 갑자기 키재기 시합이 벌어집니다. 키가 가장 큰 동물은 누가 될까요? 먼저 표지를 살펴보며 알아볼게요. 책등을 기준으로 앞표지와 뒷표지에 다른 색깔의 나무가 그려져 있습니다. 도대체 숲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색 딱따구리가 이사라도 한 걸까요? 그렇다면 오색 딱따구리는 왜 이사를 하게 된 걸까요? 이렇게 슬쩍 던지는 질문에 아이들은 귀를 쫑긋하며 엄마의 이야기에 바짝 다가앉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책의 내용을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기대선 다람쥐를 향해 두더지가 으쓱한 표정으로 내 키가 더 커 라고 합니다. 이에 아니야, 내 키가 더 커 하며 등장하는 토끼. 아니야, 내 키가 더 커 하고 돼지가 나오고 그 다음으로 호랑이와 악어가 연이어 등장합니다. 자신의 키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한 기세 등등한 곰과 뱀이 마지막으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서술 문장 하나 없이 아이들에게 쉽고도 친숙한 대화체인 입말이 반복되면서 차례차례 등장하는 동물들에 대한 기대감에 즐거운 긴장감까지 더하게 되지요.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연필과 자를 이용해서 동물들의 키재기 시합에 동참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자를 이용해서 누가 더 큰가, 작은가, 작은 동물부터 점점 더 큰 동물을 차례차례 짚어가며 길이와 크기를 반복 비교하면서 비교에 대한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키재기 경쟁에 집착한 곰과 뱀. 서로 자기 키가 더 크다며 우기다 화난 곰이 나무를 쑥 뽑아버리게 됩니다. 이에 곰의 몸을 돌돌 감고 올라가 이제 내 키가 더 커 하며 콧방귀를 뀌는 뱀. 이 둘의 팽팽한 신경전이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동물들은 이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킥킥 으하하하 이렇게 웃으면서 경쟁이라는 긴장감을 누그러뜨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재기 나무가 집이었던 딱따구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다가 곰과 뱀의 싸움이 극에 달하자 키만 크면 다야? 내 집 어떡할 거야? 하며 둘의 머리에 똥을 뿌직 싸버리네요. 극도에 달한 곰과 뱀의 싸움이 웃음꽃 터지는 반전으로 해소되는 장면입니다. 또 뽑힌 나무는 동물들의 시소가 되어 화해의 장이자 무게의 비교까지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면지와 뒷표지까지 이어지는 딱따구리의 새집 찾기 장면도 이야기를 끝까지 이어가며 흥미를 돋워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요. 사소한 일들로 시작해서 이어지는 친구들 사이의 다툼과 화해,
그리고 언제 싸웠냐는 듯이 다시 신나게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어 더욱 쉽게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관전 포인트는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람쥐, 토끼, 호랑이, 악어, 곰, 뱀, 그리고 딱따구리까지 매 장면 변하는 동물들의 표정은 자세히 볼수록 아주 재미있는 장면입니다. 특히 눈 모양과 입 모양이 조금씩 변하면서 상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인트입니다. 아이와 함께 내 키가 더 커를 읽으며 크기 비교 놀이를 해보세요. 유아들에게는 많은 활동보다는 크고 작다라는 개념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상대적인 개념인 것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자, 그럼 책을 읽고 아이와 함께 책놀이를 해볼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합니다. 도화지 한 장과 색연필 또는 연필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화지 한 장과 색연필을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이 도화지에 아이의 손,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도화지에 대고 색연필로 따라 그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발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려주세요. 아니면 도화지와 우리 유아용 물감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 아이의 손과 발을 물감에 묻혀 손도장과 발도장을 찍어봅니다. 누구의 손이 가장 클까요? 누구의 발이 가장 작을까요? 가족의 손과 발을 그리거나 도장을 찍어 비교를 해보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크기 비교를 배우게 됩니다. 작은 작은 아주 작은 아기 손도 있고 큰 아주 큰 아빠 손도 있죠. 가족의 신체 도장을 찍으며 크기를 비교해 봤다면 이제는 우리 아이의 주변에 크고 작은 것들을 함께 찾아보며 이야기해 보세요. 아이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가장 작은 장난감은 어떤 것일까요? 또 가장 큰 장난감은 무엇일까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 중에서 가장 큰 장난감과 가장 작은 장난감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다라는 개념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아이의 주변의 물건들을 이용해서 놀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사용하는 숟가락으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큰 숟가락, 작은 숟가락 이렇게 해서 숟가락으로 크기 비교를 해보면서 자연스럽게 크고 작다라는 개념을 익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번에는 도화지가 아닌 전지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게 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를 눕히신 다음에 아이 몸 주변을 따라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아이를 그린 전지를 벽에 붙여놓고 몸자를 이용해서 키를 재어봅니다. 자, 우리 몸에서 몸자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바로 손 한 뼘입니다. 그리고 팔을 양쪽으로 벌려서 한 뼘 이렇게 재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집에 있는 자를 이용해서 아이의 한 뼘이 몇 cm인지 재어보면서 도구를 이용하면 길이를 알 수 있다는 사실도 노출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서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아이의 키 변화를 관찰을 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아이의 눈으로 직접 자신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또 집에 블록이 있으시다면 블록을 쌓으면서 키를 재어보는 것도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소근육 발달에도 아주 좋은 놀이입니다. 자, 그럼 제가 또 하나의 놀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준비해 주시냐면요. 아이스크림 막대와 리본 테이프를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준비해 주실 게 무엇이냐면 가족 사진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족 사진 준비해 주세요. 자, 준비된 리본 테이프는 손가락 하나 정도의 길이로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 다양한 종류의 리본 테이프를 이어서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세요. 자, 테이프를 이어 붙일 때는 가족의 키 순서대로 길이를 달리해서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스크림 막대 끝에다가 이 이어 붙인 리본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 위쪽에 가족의 얼굴 사진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아이스크림 막대와 다양한 리본 테이프를 이어 붙여서 키만큼 긴 줄자를 만들어 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먼저 만들어 왔는데요. 자, 이렇게 리본 테이프를 쭉 이어서 가족의 키만큼 이 리본 테이프로 만든 줄자를 만들어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에 맞춰 리본을 흔들며 놀이를 해보시는 거예요. 리듬감과 신체 균형을 이루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 되실 겁니다.